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청년들 김민호 세무사입니다. 개인 사업자를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따로 정해진 건 없고요. 내가 하려는 업종이 뭐냐에 따라서 정부에서 인가나 허가를 요하는 업종이 아닌 한 특별한 자격 조건은 없습니다.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하셔도 되고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을 하셔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세금에 있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으시고요. 제조업인데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서 사업을 한다고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세무서에서 반려를 하겠죠. 그런 거 외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할 업종 그리고 어떤 장소까지 정하셨다라고 하면은 사업자 등록을 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내실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셔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 두 번째는 홈택스 인터넷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서에 직접 가실 때는 본인 신분증, 사무실을 임대했다라고 하면은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홈택스도 나이, 상호, 지역, 개업 연월일, 간이과세 등을 적용받을 건지를 똑같이 기재를 하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서를 파일로 스캔을 해서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틀 내로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고요. 내가 직접 가서 종이로 발급 받아 오실 수도 있고,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출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둘 간의 효력은 차이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게 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 있는 사업자 번호가 있습니다.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매출을 발생시켰을 때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하시고, 매입이나 어떤 비용을 지출했을 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을 발급받으시면서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번호는 내가 어떤 사업을 하는 근거가 되기도 하지만 나라에서도 나라는 사업자를 관리하는 하나의 번호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자가 5만원짜리 물건을 사와서 10만원을 팔았을 때 매입한 물건이 5만원인지를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나는 나의 사업자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상대방으로부터 발급을 받는 겁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날 바로 이제 국세청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에다가 이거를 근거로 내가 5만원을 매입을 했다라는 증빙으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사업용으로 쓰고 있는 사업용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도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에 전송이 되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근거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대신 여기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사장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국세청 홈택스에 꼭 등록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 사업용 신용카드는 등록하시는데 제약이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새로 냈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카드를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니고,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카드 중에 앞으로 사업용으로 쓸 거를 한 장이든 두 장이든 10장이든 정하셔서 국세청 홈택스에 가시면은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하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시면은 국세청에서도 이 내역은 기본적으로 사업용으로 쓴 거구나 라고 파악을 하고, 세무 대리인도 사장님께서 쓰신 내역을 전자로 다 불러와서 비용에 반영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쓰신 내역까지 다 비용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가 사후에 세무서에서 이 건은 업무와 관련 없는 시간 아니면 업무와 관련 없는 지역에서 쓰신 것 같은데 진짜로 사업과 관련해서 쓴 게 맞는지 라고 소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실 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 종이로 된 간이영수증을 받으실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나라에서는 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만 적격증명이라고 해서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증빙 으로 보고 있고, 종이로 된 간이 영수증, 기타의 서류는 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는 증명 서류로 보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내셔야 되는 세금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원천세라고 해서 인건비를 지급하시는 사장님이시다, 인건비를 지급한 내역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 원천세 신고가 하나 있고요. 기본적으로 매달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부가세 신고라고 해서 반기에 나의 매출과 매입을 기반으로 한 부가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원천세 신고한 내역과 부가세 신고한 내역을 기반으로 해서 나의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5월에 1년에 한 번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이 원천세라는 말을 들으시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국가는 근로소득자한테 세금을 한 번에 걷게 되면은 번거롭기도 하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월 조금씩 세금을 걷고 있는데, 회사가 근로소득자한테 급여를 지급을 할때 세금을 떼 놓았다가 회사가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 제도를 원천징수 제도라고 하고요. 이 원천징수 제도에 따라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내는 세금을 원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부담하시는 세금은 아니고 근로자가 내야 될 세금을 회사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다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천세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세무대리인한테 급여 정보를 알려주시면은 나라에서 정해준 간이세액표가 있습니다. 이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계산된 세금을 세무대리인이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을 드리면은 그 납부서로 원천세를 납부를 하시면은 원천세 납부 절차는 끝나게 됩니다. 이 원천세는 기본적으로는 매달 납부를 하셔야 되는데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6개월치를 모아서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가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만 원의 물건을 사와서 10만 원에 팔았다. 5만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한 거잖아요. 10% 세율을 곱해서 5천 원을 내라 라고 하는 게 부가가치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1월에서 6월분의 거래에 대해서 7월에 신고 납부를 한번 하셔야 되고요.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1월에 신고하고 또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발급하고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를 기초로 해서 세무사무소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만들어서 신고도 하고 납부서도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은 1년에 한 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일반 사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든 기타 소득이든 소득이 있는 개인 모두가 신고 의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개인 사업자분들께서 사업소득 외에 다른 근로소득도 있으시다. 그럼 그 근로소득까지 합쳐서 신고를 하시는 제도 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1년간의 경영성과를 재무제표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경영성과를 재무제표로 만들 때 근거가 되는 게 지난 1년간 했던 원천세 신고와 부가세 신고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는 인건비를 얼마를 지급을 했는지, 부가세 신고를 통해서는 나의 매출과 나의 매입이 얼마인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나와 있는 이익에서 세법상 공제해주는 혜택들, 부양가족이 있다면 1인당 뭐 150만 원씩 공제해주는 혜택들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산출을 하고 세무사무소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고 납부서를 전달 드리면은 그 납부서로 종합소득세를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을 가장 크게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나라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 공제나 감면, 그러니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에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웬만한 업종 그리고 웬만한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결산 같은 거를 세무사무소와 준비를 하실 때 우리 회사가 이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통합고용 세액공제라고 해서 인력을 채용한 거에 대해서 그 비용의 일부분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을 하고 계속 고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꼭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로 기계나 시설 투자를 한 게 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라고 해서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또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혜택을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분들이 내시는 세금은 크게 종합소득세, 부가세, 원천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매년 5월에 신고 납부를 하시면 되고, 부가세는 7월과 1월 이렇게 두 번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된다. 원천세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매달 신고하고 납부를 하면 된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입이나 비용, 매출은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준비하셔야 될 거는 별로 없으시지만 경조사비를 지출하시는 경우도 있고 간이영수증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보관하고 계시다가 세무대리인한테 잘 전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특히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이라고 하는 제도는 웬만한 중소기업들은 거의 무조건 받을 수 있는 혜택이기 때문에 꼭 놓치지 않고 받을 수 있는지까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